전 세계 상품 거래소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디가 있는지 잠깐 상식선에서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렇게 직접 하진 않더라도 이런 데가 있구나. 전 세계 국가에도 그렇고 그 지역에도 그렇고 장터가 있듯이 전 세계 모든 금융 상품을 거래하는 장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이렇게 전 세계 상품 거래소는 크게 주식, 선물, 파생상품, 상품. 상품은 보통 원자재를 가격을 놓고 선물로 해서 미리 몇 개월 후를 제가 인수할 그것을 미리 계약을 하는 거예요. 미리 선수금이라고 할 수. 돈을 이렇게 그래가지고 걸어가지고 거기에 맞으면은 돈 따고 아니면 잃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엔 도박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를 아는 사람이 더 유리하거나 모르는 사람은 당하죠. 그래서 개인이 들어가기에는 좀 너무 쉽게 손을 잃어버릴 수 있고 오르고 내리고 게임에서 한 번은 이렇게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결국엔 망하는 부동산 투자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좋은 지역에 지방 부동산 같은 건 저출산 고령화라 제가 보기 조금 적합하지 않고요. 아무래도 서울이래 아무래도 서울 쪽도 지역 따라 좀 틀려요. 제주도 쪽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제주도는 저출산 고령화일 때 거기도 인구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은 여전히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나중에 직접적으로 이게 나타날 때 그래서 증거가 나타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과 선물 홍콩에 한 10%만 돼도 대박 칠 텐데 항상 로얄 자리를 꿰차야 됩니다. 로얄 자리를 그래야지 황금성이 좋습니다. 언제든지 자기 사업할 때 살 사람이 많거나 살 사람이 5명밖에 없으면 사기업 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데도 서울 같은 데 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서로 거래를 하면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많으면 거기도 여기 한국에서만 팔지 않고 전 세계에서 팔 수 있겠죠. 전 세계 상품 거래소는 그 지역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을 모아서 거래하기 때문에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해가 가시죠? 일종의 큰 시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작은 시장 이렇게 큰 시장, 엄청 큰 장터 이렇게 거기 사고 파는 사람 많아서 약간 집합상가 이렇게 이렇게 음식 어떤 한 군데 음식점 한 군데 딱 떨어져 있는 것보다 집합으로 다 모여 있거나 그러면 거기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거래하는 엄청 많이 오죠. 그래서 주식, 선물 상품, 원자재, 외환, 암호화폐 등 다양한 자산을 거래합니다. 다양한 상품, 시장의 장터에 상품이 많듯이 다양한 상품이 존재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 시카고 상업거래소, IC, 런던 금속거래소, 상하이 선물거래소 등이 주요 거래소입니다. 주식, 채권, 원자재, 외환 등 광범위한 금융상품을 취급하고 투자자들에게 효율적인 시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주식거래소 전 세계 그 나라의 주식 및 유가증권을 거래합니다. 미국에는 뉴욕 증권거래소, NYSE, 나스닥 이렇게 있고요. 나스닥. 그다음 캐나다는 토론토 증권거래소 TSX, 일본은 도쿄 증권거래소 JPX, 중국은 상하이 증권거래소 선전 증권거래소 이렇게 있습니다. 유럽은 런던 증권거래소 LSE, 유로넥스트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라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왜 시험 보는 게 아니라서 그냥 상식선에서 이런 게 있구만. 선물 파생상품 거래소 모르는 것보다 나아요. 간단한 선물 파생상품 거래소, 선물 옵션, 수합 등 파생상품을 거래합니다. 미국 시카고 상업거래소가 있고요. 선물 파생상품 미리 이렇게 어느 시점에 내가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살 수 있는 권리는 옵션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잠깐 볼게요. 풋옵션 이렇게 풋옵션이라고
저도 이걸 몰라요. 이게 그냥 하지를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데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돈이 많이 나도 안 합니다. 쉽게 잃어버릴 수 있어서. 선물과 그래서 풋옵션. 선물 시장에서 풋옵션은 미래 특정 시점이 앞으로 이렇게 지금 당장에 거래하는 게 현물 시장이고 앞으로 시장이 선물 시장인데 미래 특정 시점 또는 그 이전에 미리 정한 가격, 행사 가격으로 자기들이 서로 계약해서 물건 이렇게 원자재 같은 것들 미리 이렇게 공장하고 계약할 수 있잖아요. 아, 그쵸. 우리 가격 죠. 근데 그때 가서 이렇게 시장 가격이 변동이 될 수 있어도 그 가격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뭐 석유 같은 것도 그렇게 해서 도입을 합니다. 미래에 그래서 뭐 고정 가격으로 딱 계약을 장기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미래 특정 시점에서 그것을 미리 내가 인도 시점 뭐 3개월 후다 지금 뭐 1년 후다 뭐 그러면 그 가격을 정해서 미리 계약을 하는 거예요. 미래 특정 시점 또는 그 이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행사 가격으로 기초 선물 주가지수 등을 팔 수 있는 권리. 하나의 개별 어떤 주식에 삼성전자도 뭐 개별적으로 살 수 있지만 전체 주가지수 전가 주가에서 오르냐 내리냐 사실 도박에 가까운데요. 이것을 장래 전체 시장이 올라갈 것인가 뭐 4,000선 올라갔다 3,000선 올라갔다 4,000 뭐 200 올라 4,000 300 올라 이런 거 미리 제가 예측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요. 시장 하락을 예상할 때는 보유자산의 가치 하락을 방어해서 하거나 해지라고 합니다. 하락장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사용된 선물 매도표 시장과 유사한 수익 고지를 가집니다. 팔 수 있는 권리로 풋옵션 권리 행사 시 행사 가격으로 기초 자산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는 의무 없이 권리만 행사합니다. 시장 하락 시에 유리한데요. 이게 시장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낮아지게 되면 풋옵션 매수자는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이익을 얻습니다. 선물 매도 포지션과 유사 선물 매도자가 가격 하락 시 이익을 얻는 것처럼 풋옵션 매수자도 가격 하락 시 이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뭐 삼성전자에서 그러면 내가 뭐 이렇게 10만 원에 사기로 했다. 근데 시장 가격이 떨어져 갖고 9만 원이어도 그 가격에 내가 팔 수 있어요. 그래서 괜찮죠. 근데 이게 선물이라는 것은 미래 특정 시점에 상품을 사거나 파는 계약을 개인은 여기서 돈 딸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르고 내리고 한 번이라도 10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잘못하면 돈이 다 날아갑니다. 조금 따고 돈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부동산을 차라리 하는 게 낫습니다. 저축을 하거나 그게 나아요. 자기의 정해진 소득 속에서 계속 축적을 하면 자본이 들어가는데 이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동안 1년, 10년 모은데 한꺼번에 날아가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도박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정보를 가진 사람이 유리하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미래 특정 시점에 앞으로도 저는 이거 하지 않아요. 네네. 미래 특정 시점에 상품을 사거나 주식도 안 해요. 미래 특정 시점에 상품을 사거나 파는 계약 오르고 내리고 너무 변동성이 심해서 특히 금 같은 거는 그렇습니다. 선물은 미래 특정 시점에 앞으로 미래에 상품을 사거나 파는 계약 미래 특정 시점 옵션은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이제 상품이 되어서 거래를 한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선물 매도와 비슷한 뉴스를 갖고 내가 미래 시점에 시장이 9만 원대 8만 원대 하락할 것 같으면 내가 10만 원에 팔게 라고 계약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콜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현재 선물이 100포인트인데 풋옵션 행사 가격 95포인트를 매수했다면 시장이 90포인트였을 때 95포인트에 살 권리를 행사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시장이 85로 떨어지거나 80으로 떨어지면 다시 사면 이익이 그만큼 차익이 생기는 거죠. 콜옵션은 살 권리고요. 그래서 이를 기초자산은 여러 가지 상품이 시장이 장터에 이렇게 시장이 상품이 많듯이 상품이 무엇이냐를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주가 지수 전체에 대해서 뭐 4천선 올라간다, 3천 이런 거 주가 지수 개별 주식,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 개별 주식을 할 수도 있고, 통화 달러를 내가 어느 시점, 이것도 상품이죠. 시장 상태에서 하는 것처럼 달러를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매도 매수 이게 가능, 미리 시점에 계약을 하는 거. 그럼 권리 자체를 서로 사고 팔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상품 그때까지 기다리질 않고 그것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상품 여러 가지 권리 행사 시점은 거래 방식, 매도 매수도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래서 콜옵션은 미래 특정한 아까 전 풋옵션은 미래에 팔 수 있는 권리라면 미래 특정 시점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 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 풋옵션은 이것을 팔 수 있는 권리 얘기 되겠습니다. 이거 시장 가격이 11만으로 올랐는데 내가 12만으로 올랐는데 10만 원에 계약을 해서 그걸 팔아야 됩니다. 그때 이제 12만 원에 사서 없으면 10만 원에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누구도 맞출 수 없다. 개인적으로 만약에 어떤 특정 어떤 회사에서 주식을 계약을 하거나 주식이 뭐 어떤 계약을 할 때 당신이 어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거래 상품을 팔아요. 그런 건 있지 않아요. 가령 제 기술이라면 네 기술이 아니면 그것을 특정 시점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기네들 그 상황을. 네 기술 아니면 나한테 엄청 비싸거든. 그럼 자기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나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계약할 때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오르고 내리거나 특정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자기가 이렇게 매도자 우위다. 내가 기술 주고 안 주고는 나에게 달려 있는데 이게 그걸 갖다가 불리한 계약 조건을 내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 아니더라도 다른데 팔 때 한다 그러면 거절해야 되는 거죠. 특정한 당신은 이렇게 시장이 떨어지면 당신은 이렇게 엄청난 배상을 매야 된다. 그러면 안 해도 원금을 손실 100%의 손실에서 50% 이상, 90%의 손실에 당신은 할 말이 없다. 그런 상황은 절대 오지 않는다. 혹시나 몰라서 넣어놓는다. 그래도 거절해야 됩니다. 그걸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사기치는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러면 함정조항이라고. 함정조항, 디테일, 함정조항 단 하나도 계약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변호사를 대동하거나 이렇게 대동하거나 또는 법무사가 그걸 할 수도 있어요. 좀 가격이 좀 비싼 변호사가 자기가 법을 잘 알거나. 그래서 계약할 때 상당히 잘 검토를 미리 그것을 계약서를 받아가지고 영어 한글이든 한글 위주로 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되고요. 영어로도 그 문구를 넣어야 됩니다. 더 달라고 계속 거절하더라도 거절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개별 주식 지수 옵션은 이렇게 주가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시장에 상품 만들어서 이 상품을 거래한다. 개별 주식 옵션은 삼성전자 한영에서 개별 주식을 기초로 이게 상품이구나. 기초 옵션. 통화 옵션은 환율은 미환이라고 생각. 미국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느냐 내리냐. 그렇게 해서 원래는 이거보다 더 쉬운 게 미국 달러화는 올라가고 원화 가치는 하락했어요. 미국 달러화는 내려가고 원화 가치가 상승했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낫다. 그다음에 그 달러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통화가 올라갔느냐들은 그것도 좀 엔화 가치, 엔화 대비해서 우리가 올라갔냐 안 되냐 이렇게 일본과 거래할 때는 그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시장에서 그런 것도 있고 위안화 대비해서 얼마 올라갔느냐 이렇게 유로화 대비해서 얼마 올라갔느냐 파운드화 대비해서 얼마 올라갔느냐 이걸 다 그래서 서로 비교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렵어요. 저는 이거 투자 안 합니다. 앞으로. 상품 옵션, 금, 원유, 농산물, 옥수수, 콩 등을 기초 자산들. 그러니까 농산물도 살 수 있죠. 당신 나 고추 살래. 그다음에 나는 복숭아 살래. 이런 것들도 미래 시점에 이게 다 상품이 될 수 있어요. 만들기만 하면. 그러면 계약을 해갖고 어떤 공장에 대해서 미래 특정 시점에 내가 얼마 정도의 거래하기를 이렇게 계약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 약속 안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건 약속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강제 매매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보증금은.
그래서 상품 옵션, 금, 원유가 될 수도, 농산물 뭐든 다 돼. 옥수수, 콩, 뭐 별게 다 되겠죠. 네, 이것을 상품을 싸게 거래를 하는데 미래 특정 시험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하고 그것을 이제 도박처럼 그래서 일단 필요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투기 자사처럼 투기 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돈 넣고 돈 먹기, 딱 돈 넣기 얼마 딱. 네, 그래서 특정 도박을 할 때도 보면은 상대방이 자본이 적다. 여기는 막 키보드 찍어갖고 무한 자본이다. 그러면 또 두 배 하면 한 번은 걸리게 되면 못 답니다. 그거는 한 번은 걸리니까 못 답니다. 네. 그래서 아예 그런 걸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자본 많은 사람 못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어떤 자본이 많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장에 참여하려고 할 때 자본으로 밀어붙이니까 안 되고 어떤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막 이렇게 자본을 뒤에서 밀어주는데 그 증거는 안 남고 그래서 밀어주는 기업이다. 그러면 100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40만 원에 둘통 날까봐 40만 원에 팔거나 만약 그런 데가 있다면 40만 원에 팔거나 10만 원에 팔 수도 있다. 50만 원에 공가 절감해서 50만 원 낮췄다 그러면 5만 원에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애초부터 뭐 대기업 차원에서는 중소기업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싼 가격으로 내놓거나 그 기업 망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다. 누군지 말. 유러피언 옵션 만기일에만 권리 행사가 가능한 유러피언 옵션, 아메리칸 옵션은 만기 이전에도 언제든지 권리 행사가. 선물 시장에서는 아메리칸형이 일반적인. 옵션 매수자 바이사이드 프리미엄 옵션 가격을 지급하고 권리를 얻는 투자자. 옵션 가격을 프리미엄. 그래서 옵션 매도자. 네, 옵션 매도자는 셀사이드. 그다음에 프리미엄을 받고 권리를 판매하는 투자자. 프리미엄을 받고 어떤 권리를 자기가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도를 한다. 이게 이제 아메리카형이고요. 유로형은 만기일에만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어떤 특정 상품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인데 식당 권리입니다. 그럼 내가 좀 이렇게 그 자리에 들어가 장사할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권리는 풋옵션 팔 수 있는 거로 그 권리 나한테 줄래? 그래 오케이 너 돈 줘. 돈 안 주면 안 주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전 세계 금융시장 잠깐 볼게요. 상식선에서만 아시면 되겠어요. 상품 거래소는 금, 은, 원유, 농산물 등 실물 상품을 거래하는데 미국 CME 그룹 금, 원유, 그다음에 코맥스 COMEX 귀금속을 거래하고 NYMEX 에너지를 거래합니다. 영국에는 런던 금속 거래소가 있습니다. LME 비철 금속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중국 주로 미국과 영국과 중국 이런 데가 되겠네요. 유럽이 있고 아시아는 선물 파생 상품 거래소는 미국의 시카고 상업거래소 CME 그룹 이렇게 해서 IC 대륙간 거래소가 있습니다. 있고 유로넥스트 그다음에 얘가 있고 아시아에는 뭐 선물 파생 상품 거래하는 데죠. 그다음에 싱가포르 거래소, 홍콩 거래소가 아시아는 있습니다. 외환거래소는 장외시장도 있고요. 주로 장외시장에서 외환거래하고 일부 거래소도 존재한다. 글로벌은 EBS 이런 데가 있고 장외시장이 크지만 거래소 시스템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거는 뭐 개인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너무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뭐 어떻게 따겠어요 이거를. 큰 돈을 잃어버립니다. 변동성이 심하다는 거. 오르고 내리고 등락폭이 커서 한꺼번에 많은 재산이 내 재산이 70% 날아갈 수 있고 80% 날아가 이렇게 망할 수 있는 그 거래소가 털렸다. 그럼 이제 망하는 거죠. 빵. 거래소가 어떤 해킹에 털려가지고 지급할 돈이 없다 그러면 빵이. 그렇죠. 컴퓨터 해킹을 통해서 거래소 털어가기도 해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이거는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은 암호화폐 거래소 전 세계 뭐 검은 돈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디지털 추적을 안 하니까 좀 안 하거나 덜 하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디지털 자산을 거래합니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업비트
조작에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조작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주식거래소는 기업의 주식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고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 도쿄 일본 증권거래소, 중국 상하이 증권거래소, 선전 증권거래소, 런던 증권거래소, 유로넥스트가 있습니다. 선물 파생상품 거래소는 선물 옵션 수합이 뭔지 잘 가볼까요? 저도 이걸 안 해봐서 수합은 금융시장에서 교환을 의미합니다. 두 당사자가 앞으로 돈 생겨도 안 해. 네. 두 당사자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금융자산, 이자, 통화 상품의 현금 흐름이랑 의무를 상호 교환하기로 약속하는 파생계약인데요. 금융시장에서 교환을 의미한다. 특정 금융 상품, 이자, 통화 상품에게 현금이랑 의무를 상호교. 주로 금리 변동 위험을 해지하거나 금리 수합,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는 통화 수합, 이렇게 금리 수합과 통화 수합, 주식 원유 암호표 자양자석에 활용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갖다 이자할 수합, 그래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해서 금리 변동이 고정금리로 동일 통화 내에서 달러다. 한국화다 그러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해서 금리의 위험, 변동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통화수합 서로 미국과 우리가 통화가 나가서 미달러 이렇게 발행하잖아요. 우리가 좀 부족할 거 아니에요. 한도에. 그럼 이게 뭐냐면 은행 가서도 보면은 이렇게 자기가 신용으로 거래해가지고 이렇게 얼마 대출해 주잖아요. 그거나 비슷해요. 그래서 돈 빌리는 거죠. 돈 빌리는 거에서 서로 다른 통화는 일정 기간 빌려 쓰고 만기의 원금을 재교환한다. 외화 유동성 확보의 통화 수합이라고 합니다. 상품 수합은 원유, 금속, 곡물, 식물 상품의 가격 변동 위험을 현금 흐름으로 교환한다. 무엇과 무엇을 교환한다. 이렇게 주식 수합, 주가 지수나 개별 주식의 수익률을 금리나 다른 지수와 교환하는 계약으로 주가 하락 위험을 개인은 투자하기가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돈 잃어버리니 거의 뭐 돈 땄다는 사람 못 봤는데. 주가 지수나 개별 주식의 수익률을 금리나 다른 지수와 그렇죠. 한 90,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못 봤는데 다 손해만 보죠. 돈 넣고 돈 먹기 아닙니까? 내 돈 상대방이 돈 건 돈을 내가 가져와야지 내 돈이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진짜로 투자해가 투자 결실을 거두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게 도박식으로 돈 넣고 돈 먹기식으로 막 투기식으로 들어오는 사람, 다양한 사람이 있어서 이걸 올리고 내리는 게임인데 이게 과연 맞출 수 있을까요? 네, 10번 중에 한 번만 실패하면 큰 돈을 잃어버리거나 선물 시장 특히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70%가 하락한다.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고 그러죠. 50% 하나. 그럼 이거는 한꺼번에 돈을 날리는데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변동성이 큰 것은 한꺼번에 재산을 날릴 수 있는 것은 원금을 지키는 쪽으로 원금 지키기 안전빵으로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안전빵으로 하셔야 됩니다. 모든 투자는 사기도 세상에 많아요. 그래서 주식 수합, 주가 지수나 개별 주식의 수익률을 금리나 다른 지수와 교환하는 계약, 주가 하락 위험을 피할 수 있다. 교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 암호화폐에서 하나의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한다. 거래소나 디파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을 서로 이렇게 교환한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 주식의 수익률을 예측을 했는데 금리나 이걸로 교환한 다른 상품과 너 사과줘 나는 배 줄게 이거 교환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서로 다른 상품도 거래하고 교환할 수 있구나. 상품 수합. 그래서 원유, 금속, 곡물, 실물 상품의 가격 변동 위험을 현금 흐름으로 교환한다. 그래서 서로 다른 상품을 교환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넌 자두, 나는 복숭아 교환 이렇게 상품과 비슷 맞춰갖고 뭐 그런 거게 되겠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그리고서 교환하자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이제 상품에 대해서 거래가 된다는 것이. 왜 수합을 하는가? 외화 유동성이 부족할 때 상대방의 통화를 빌려서 했는데 근데 상대방의 통화를 특정 시점에 상대방의 통화가 강세를 떴다. 그러면 내가 원화를 내가 5천억에 샀는데 5천억에 그 당시에 계약할 때는 근데 DB의 특정 시점에 달러로 2억 달러를 갖다가
줘야 돼요. 근데 예전에 막 이렇게 예를 들면 2억 달러가 뭐 얼마라고 합시다. 그러면 얼마지? 그래서 그냥 2억 달러인데 그래서 오늘날 환자로 좀 (10억 달러) 네, 10억 달러로 1조 한 4천 1조 거의 5천억 1조 5천억 가까이 되죠. 근데 그것이 예전에 계약을 할 때 내가 계약을 할 때는 1,300원대 계약을 했어요. 1,300원에서 우리나라 돈을 갖고 있다가 미 달러로 갚아야 되는 시점에는 1,500원 올랐어요. 그럼 내가 몇 퍼센트 손실을 보죠? 네.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빌렸는데 이자 상대방 통화의 이자 낮은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빌렸다가 원금을 이렇게 그저 환율이 변동성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하락해서 1,500원대 미국의 어떤 유학 자금을 보낸다. 근데 1,300원대 보내야 되는데 1,500원대에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변동성이 있어서 외국에서 달러로 쉽게 빌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채도 우리나라 통화로 발행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방 통화는 가치가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 내가 엄청난 싼 금리 생각하고 빌렸다가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수압은 무엇과 무엇을 교환한다. 이렇게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고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상식성에서 하고 싶은 생각도 앞으로 더 돈이 생겨도 안 합니다. 한꺼번에 돈을 잃을 수 있는 시장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욕심만 안 부리면 되죠. 역시 한꺼번에 돈을 벌라는 것 때문에 눈이 확 뒤집혀갖고 위험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을 모르고 계속 가가지고 당하는 게 사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기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데 위험이 크다, 변동성이 크다. 한꺼번에 재산이 70% 날아가면 이런 시장은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맞추는 게임이면서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끝인데 신이 아닌 이상 한 번은 못 맞추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싹 날아가. 그동안 잔돈푼 좀 벌었다가 돈이 날아가게.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심한 것은 부동산 같은 거는 뭐 인구수는 많고 도시에 이렇게 뭐 노예할 자리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그 나라의 어떤 자본시장의 특성상 가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특정 시장에서 가격을 조작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부동산인데 특정 지역에서 가격을 조작한다. 그럼 이것도 곤란해.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그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서울이다 그러면 거래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광고를 해서 또 서울 또는 전 세계에서 외국 투자가 들으면 이 사람들이 굳이 사고 파지 않아도 내 거 안 사주거나 이렇게 그래도 전 세계에서 뭐 판매를 할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이 어떤 자기네들이 우리가 사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 그러면 조작이 가능하죠. 네가 이게 10억짜리지만 나한테 5억에 양도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정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운명이 맡기는 안 돼. 누구나 사고 팔 수 있는 이렇게 로얄 자리를 확보를 해서 또는 약간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그 2등급 로얄 자리를 차지해서 그거를 선호하는 이것은 이게 황금성이라 그러면 황금성. 어디 무인도에게 투자를 했는데 살 사람이 없어요. 살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야 너 뭐 그게 너 그거 50억에 했다면 나 1억에 넘겨. 안 팔지만은 5억에 넘겨 이렇게 가격이 폭락을 하게 돼. 그래서 로얄 자리를 사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주도 땅이다, 서울 땅이다. 그럼 전 세계에서 거래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이 굳이 사지 않아도 전 세계에서 살 사람이 많아서 그 사람한테 팔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큰 장터가 좋은 거다 이 말씀. 전 세계 장터, 제주도 땅을 거래한다. 정태 그렇죠. 그게 더 낫다라는 거죠. 주식시장도 그렇습니다. 상품. 그래서 황금성이 좋지 않은 데는 예상보다 내가 100억에 샀어도 20억에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황금성. 전원주택 같은 것들도 상당히 살 사람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투자를 잘 못하게 되는 거죠. 도시의 상품, 도시의 부동산이다. 그러면 황금성이죠. 살 사람이 많거나 그 인구수가 많으니까 인구수가 5명밖에 없다. 그러면 살 사람이 없겠죠. 난 살 생각 없는데 무한정 기다려야 됩니다. 무한정. 그래서 살 사람이 많은 것, 그것이 이제 뭐냐면 그 황금성이라 그런 것입니다. 황금성, 참여하는 사람, 시장 참여자가 많다. 그러면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만 알아놓으면 됩니다.